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지난주 토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63%나 떨어졌고요. 41,93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9,161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역시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1.54% 내린 5,827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들이 저번 주에 노동지표에 이어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 한 주입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CFTC 투기적 순포지션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대출 지수 그리고 PPI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에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은 CPI 인플레이션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난 이후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건수와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GDP와 고정자산 투자 지수와 실증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크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메타 쪽에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젠슨 CEO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2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커다란 변동성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하락세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TSMC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첫 4나노 칩 생산 TSMC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4나노 칩이 미국에서 생산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나로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것으로 평가하게 되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여태까지 진행을 했던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TSMC에는 9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첨단 기술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더불어서 현재 TSMC의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현재 2028년까지 애리조나의 2나노 공정 팹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아무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미국 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TSMC는 지속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러머도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성과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일이며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정표라고 강조했으며 상무부가 TSMC를 설득해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소식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TSMC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3%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는 CES가 이슈였다면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화제죠. 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관심이 큰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여러모로 헬스케어 혹은 치료제 혹은 제약회사들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하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FDA에 관련된 신약 승인의 동향을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FDA의 승인 신약은 총 50개로 항암제가 15개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피부질환 치료제 6개, 혈액질환 치료제 6개, 그리고 주요 신약으로는 화이자의 힘파브진, 머커의 윌레브에어, 그리고 일라이디의 키술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보다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될 것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사 형태가 주류이며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주류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몇몇 주목할 만한 회사로는 신티스 바이오가 현재 아락 형태의 위우회 수술을 효과를 모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벨라거스 파마시티컬이 근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 모방체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수합병 M&A 동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낙관적인 전망이 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제약회사에 조금 더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비상장 회사들의 M&A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컨퍼런스로 인해 오늘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 미국 장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애플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정확한 수치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블룸버그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5%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애플의 AI 기능 부재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 중 하나로 분석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애플의 2024년 아이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8%로 전년 대비 1%가량 하락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점유율 하락을 경험하면서 샤오미와 비보 등 중국 제조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현재 아이폰 판매가 연간 2%가량 감소한 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4% 성장을 했으며, 중국 시장에서 특히 애플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 다행히 그렇지만 고가 모델 프로와 프로맥스의 비중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지만, 아무래도 2024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 AI 기능이 미비해서 소비자 반응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있으며, 애플이 AI 쓰기 보조 및 이미지 생성과 같은 기능을 중국에서 제공하기 위해선 현지 파트너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며, 현재 전문가들이 일부 투자자들이 AI 기대치를 과대평가했다라고 경고함에 따라서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조금 더 실패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국과 달리 라틴 아메리카 같은 비핵심 시장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화웨이, 샤오미, 오너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AI 도구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에 지속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이 점유율이 줄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에 관련해서는 애플은 중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중국 현지화된 AI 솔루션을 조속히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애널리스트에서 내놨으며, 고가 모델 판매로 분명히 매출이 어느 정도 방어하긴 했지만 AI 기능 개선과 신흥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폰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의 최대 연기금이 테슬라의 주식을 모두 매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현재 유럽의 최대 연기금인 스티팅 펜션 ABP가 현재 테슬라에 대한 투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매각 이유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논란이 많았던 보수 패키지와 회사의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각 규모는 약 5억 8,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 고려를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커다란 부분 보수 패키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 56억 달러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미 델라웨어 법원에서 한번 무효화가 됐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ABP는 패키지가 논란의 여지가 크고 지나치게 높다라고 평가하면서 2024년 6월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통과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네덜란드 언론이 부각했었던 테슬라의 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매각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ABP는 책임 있는 투자 기준을 중시하며 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ESG 성과와 경영 방식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보수 문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는 프리마켓에서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함님과 함께했습니다.